그럼 선생님께서도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앉아도 될까요? 2월 29일자로 방금 면직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9일? 네, 올해 2월 29일까지.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위미입니다. 저는 2년차 교사인데 방금 의원 면직을 말씀드렸네요. 자, 로스쿨 부탁하느냐. 왜 임용된 지 2년밖에 안 된 제가 숨 참고 면직 다이브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정적인 이유는 낮은 급여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돈이 1번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돈이 1번이었다면 왜 3년 동안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로스쿨에 진학했겠어요? 투자를 했거나 사업을 했겠죠. 그런데 이 월급은 돈이 1번이 아닌 제가 봐도 너무 작고 귀엽습니다. 월급날 전혀 금융치료가 되지 않는다고요. 전혀! 월세 내고 관리비 내다 보면 플렉스 또 안 했는데 저축할 돈이 1도 없는 강제 욜로족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강제 욜로족은 과장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우스워도 지금 당장 생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계획도 없고 출산 계획은 더더욱 없는 1인 가구라 목돈이 필요 없걸랑요. 반려동물도 없어요. 그런데 낮은 급여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정신줄 놓고 있다 보면 큰 코 다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차 선생님을 양치하다가 만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저 올해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올랐는데 오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똑같아요. 저 한 230만원대 받던데요? 네? 저도 230만원 급 초반인데요? 에이, 선생님이 교원 공제를 한 30만원씩 납부하시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 저 교원 공제회 3만원 내요. 점심시간에 참으로 기묘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5년을 일해도 일정 연수를 받아도 제자리 걸음인 거지? 이 기묘한 대화는 회식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부장님, 전년차일 땐 호봉간 월급 인상률이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의미야? 그건 10년차일 때도 똑같단다. 에이, 겸손하시긴 그런 말씀 마세요. 의미야? 내가 올해 10년차인데 300만원이 안 된단다? 에이, 부장님이 교원 공제를 한 30만원씩 납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말한 거야. 공제를 제외하면 269만원이란다? 부장님은 저보다 호봉도 훨씬 높고 부장 수장까지 받을 텐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대략 난감하였습니다. 5년 차에도 10년 차에도 제자리 걸음인 미래는 잘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둘째, 일하는데 회의감이 든다. 아이들은 잘 모르고 서툽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고 서툰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100만큼 쓰면 1 정도 돌아옵니다. 100만큼 노력하면 0.0001 정도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어른 대 어른의 관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고용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제 전문성과 노력을 온전히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학급 경영을 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깊이 만나고 단 한 명의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해도 급여는 단 1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무시느라 전 교직원 회의에 불참한 부장님께서 저보다 몇백은 더 받는 호봉제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2023년 현재 담임수당은 1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11월 출근일은 도합 22일, 13만원 나누기 22, 약 5,909원. 저희 반 아이들은 27명입니다. 5,909 나누기 27은 약 218.8원. 한 아이를 하루 동안 담임으로서 교육하는 대가가 218원. 수업, 보충지도, 상담, 약 챙겨주기, 학부모와 소통하기 등에 대한 대가가 218원. 이거 맞아요? 회의감을 시작으로 답답함과 막막함, 무기력함이 찾아와 어느새 출근길에 경미한 교통사고, 코로나, 독감, 맹장 터짐 등을 매일 기원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무항산, 무항심. 항산, 즉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항심, 즉 일정한 마음도 없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인이나 도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무항산, 무항심이나 고고한 선비만은 무항산, 유항심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인간일까요? 고고한 선비일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인간 중 한 명입니다. 공적 시스템의 질 보장을 위한다면 모든 공무원이 선비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라기보다 현실적인 처우를 적극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의감으로 고통받는 저에게 주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냥 받은 만큼만 일해. 그리고 퇴근 후에 너의 시간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힐링을 해. 저는 그 조언을 듣고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일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전문성을 발휘하는 만큼 급여로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물론 제가 포기해야 할 교사의 장점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첫째, 대출이 잘 나온다. 아직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체감이 안 됩니다. 기각. 둘째, 안정적이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산다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60살이 되어서 10살인 학생을 가르친다면 반세기가 차이 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실질적인 안정이 아니라 형식적인 안정이다. 기각. 셋째, 워라벨이 좋다. 방학이 있다. 저는 워라벨 없어도 됩니다. 워라벨이 없어 본 적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 맞습니다. 저는 워라벨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4학년 때 임용고시에 바로 합격하고 바로 발령이나 졸업식도 일하다 갔다 왔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사로 취직했기 때문에 초, 중, 고, 대학교 교사, 방학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미취학 아동 때 말곤 없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셀프로 워라벨을 없앴던 시기가 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할 때입니다. 하루에 10에서 14시간씩 매일 공부했습니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졸리면 일어나서, 눈물 나면 눈물 닦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주말? 명절?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물론 힘들었지만 진짜 못해먹겠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워라벨보다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워라벨? 좋지만 우선순위는 아님. 기각! 낮은 급여는 아쉬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업인으로서의 회의감, 경직된 호봉제로 인한 무력감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반면 교사가 갖는 장점은 저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제2의 인생을 계획하던 중 어쩌다 로스쿨로 도전하게 됐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안녕!